이 영상에서는 관계를 깊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따뜻한 말 한마디의 중요성과 효과를 심리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하나, 진심 어린 칭찬의 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진심 어린 칭찬이라는 사실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강조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담아 전달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 나 잘했어 같은 일반적인 말이 아닌 상대방이 정말로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구체적인 칭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운동 열심히 한 거 알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여서 정말 멋지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에 대해 더 깊은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은 일상 속에서 자주 듣는 말일 수 있지만 그만큼 피상적인 칭찬이 많습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한 노년층 커뮤니티에서 한 어르신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주 동네 가게에 가서 장을 보곤 했는데 평소에는 간단히 인사만 나누던 점원에게 어느 날 항상 고객을 정성스럽게 대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그 점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점원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을 뿐이었지만 그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구체적인 칭찬이 왜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신경 쓰기 때문에 막연한 칭찬보다는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마같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칭찬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는 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장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고 있음을 느끼며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칭찬은 단순히 칭찬을 넘어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칭찬을 할 때의 태도입니다. 말투와 표정이 진심을 담고 있어야 상대방의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웃으면서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무표정하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먼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이 어색하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주 만나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칭찬을 생략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오히려 이런 가까운 관계일수록 칭찬을 통해 서로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오랜 친구에게 너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한마디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자 서로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하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더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는 긍정적인 관계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둘, 온전한 관심을 주는 경청의 중요성. 대화에서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경청이 관계를 형성하고 깊게 만드는 기초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경청을 통해 말없이도 상대방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한 퇴직한 선생님은 은퇴 후에 가족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바쁘고 손주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가족 모임에서 대화 중에 자녀와 손주들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연습해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고민이나 손주들이 흥미있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하고 반응을 잘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그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그의 존재감도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없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말할 때 적절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요 또는 그랬군요와 같은 간단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제대로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화가 일방적이거나 지루해지지 않으며 서로에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한편 경청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할 때 자기 생각을 정리하거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느라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고 그 순간에 온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경청을 통해 얻게 되는 신뢰는 다양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평생을 함께했지만 자주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연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남편도 아내의 말을 귀에 깊게 들으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오랜 세월의 불만과 오해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소한 일로 다툴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경청이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모임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들어주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대방이 더 깊은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경청은 결국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얻는 신뢰와 관계의 깊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셋, 감사를 표현하는 관계의 강화제. 사람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계가 강화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는 간단한 표현일지라도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작은 감사의 표현이 인간관계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같은 말이 상대방에게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에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에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한 이후로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어르신의 감사 표현에 감동하며 평소에 자신이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감사의 표현이 그들 사이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인사치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 관계에 대해 더 큰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윤활제와 같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보다는 내가 지난주에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같이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어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앞으로도 기꺼이 도움을 주고 더 깊이 관계에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편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노부부는 결혼 생활 동안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마음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말로 표현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늘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한 순간 아내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작은 일에도 고마워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이는 부부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에게 너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정말 고마워 라고 한마디만 건네도 그 동료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더욱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지만 그로 인해 회사 내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팀워크도 향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 해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하며 이로 인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네, 공감을 담아 이해해요 라고 표현하기.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그럴 때 이해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심리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마음에 다가가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해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안도감을 얻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녀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놓을 때마다 조언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는 오히려 대화가 끝난 후에도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언 대신 그런 상황이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라고 말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자녀는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고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깊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르신은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고 종종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해해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은 중요한 것이며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중요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공감은 상대방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관계의 깊이가 더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감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현한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를 알아차리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기분이 참 안 좋으시겠어요 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괜찮아, 친구야 다시 사귀면 되지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그 말이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오히려 자신의 고민이 가볍게 취급된 것 같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라고 말하다 손주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할머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공감은 서로의 관계를 깊게 하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춰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일로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할 때 그 감정에 맞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맞춰 우리의 반응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상대방이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존중하며 슬픔에 맞는 반응을 보이고 그들이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공감을 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라고 말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며 위로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공감을 전달합니다. 5. 긍정적인 마음을 불어넣는 격려의 말.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격려는 단순히 칭찬이나 위로를 넘어서서 상대방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 노년층이 주는 격려의 말은 그 진심과 무게가 더해져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격려는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용기를 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어르신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동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내가 잘 해낼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손자가 대학 입시에서 예상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자 어르신은 손자를 다독이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잘 알아. 다시 도전하면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손자는 다시 용기를 내어 재도전을 결심했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그때 할아버지가 준 격려의 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격려의 말은 상대방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은 단순히 잘했어, 나, 힘내와 같은 짧은 표현만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너를 믿어 또는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큰 힘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는 격려의 말이 상대방의 내면을 움직이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격려의 말은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할머니는 딸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지쳐있을 때마다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이 말을 듣고 단순한 위로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말이 큰 힘이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격려의 말은 상대방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격려의 말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격려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가진 가능성과 능력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너는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있어, 내가 곁에서 항상 응원할게라고 말하면 그 동료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격려의 말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격려는 친구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가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넌 여전히 강하고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이 말을 통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그로 인해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 간의 격려의 말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함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격려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 혼자만 힘든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격려의 말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격려는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6. 따뜻한 작별 인사로 대화를 마무리하기. 사람과의 대화를 마칠 때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은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끝맺을 때 건네는 작별 인사가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 남아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작별 인사는 대화의 마지막 순간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마지막 포옹과도 같다고 말하며 단순한 인사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여운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항상 다음에 또 보자. 오늘 정말 즐거웠어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에는 이 인사가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친구들은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 어르신과의 만남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대화를 마칠 때 상대방이 자신과의 시간을 즐겼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친구들은 더욱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르신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작별 인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어. 고마워와 같은 간단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은 큽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고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다고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을 얻게 됩니다. 이는 이후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과의 작별 인사는 특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주 자녀들과 손주들과의 대화를 마칠 때 항상 공감하고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할머니의 깊은 애정을 느끼며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작별 인사는 단순한 이별의 말이 아니라 할머니가 그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 인사를 들으며 힘든 날에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게 되며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동네 가게 주인은 항상 손님들이 가게를 나설 때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손님들은 이 간단한 인사말을 들으며 가게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그 가게에 대한 호감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작별 인사는 상대방에게 그 순간의 만남이 소중했음을 느끼게 하며 더 나아가 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작별 인사가 대화의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들은 말이 전체 대화의 인상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작별 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 대화의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잘 가요 보다는 다음에 또 만나요. 당신과 이야기해서 참 좋았어요. 마 같은 표현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전달하며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는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과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지인들과 만남을 마무리할 때 항상 다음에도 즐겁게 이야기 나눌 날을 기다리게라고 인사합니다. 지인들은 그 인사를 들으면서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되었고 어르신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는 다음 만남을 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고, 안부를 물으며 관심을 표현하기.
관계에서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간단한 안부 인사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부를 묻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돈독하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잘 지내고 있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며 그들의 일상을 챙깁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 표현이 친구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어르신의 친구들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는 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어르신은 이러한 안부 인사를 통해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있어 언제나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부를 물을 때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을 담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인사치레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그들의 기분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최근에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 요즘 좀 나아졌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와 같이 상황을 고려한 안부 인사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심은 상대방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안부를 묻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 할머니는 자주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물으며 그들의 일상을 챙깁니다. 자녀들은 할머니의 꾸준한 관심과 안부에 큰 감동을 받으며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할머니의 이러한 안부 인사는 자녀들과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며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녀들은 할머니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안부를 묻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나 메모를 통해서도 안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종종 잘 지내고 있니? 항상 응원하고 있어. 나는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큰 위로와 격려를 느끼며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러한 안부 메시지는 손주들에게 힘든 순간에도 용기를 줄 수 있으며 그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또한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안부를 묻는 것은 유용합니다. 한 어르신은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개 가족은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며 그들의 안부를 챙깁니다. 동료와 이웃들은 그가 보여주는 관심에 감사함을 느끼며 이를 통해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안부 인사가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서로를 더 이해하고 신뢰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부를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행복과 건강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그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나 가족들에게 행복하게 지내야 해요. 언제나 건강이 최고니까 라고 안부를 전하며 그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안부 인사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며 그들이 지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8. 진심 어린 미소와 인사로 긍정적인 에너지 전하기. 사람과의 첫 만남이나 일상적인 교류에서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인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미소와 인사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며 특히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미소와 인사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손짓과 같아서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낮추고 서로에 대한 호감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도 그 어르신의 인사에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은 어르신의 인사를 기대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에게도 친밀한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단순한 미소와 인사만으로도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아침 산책이 훨씬 더 즐거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소가 인간관계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소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미소는 상대방도 미소 짓게 하는 효과가 있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나누는 계기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미소는 상대방의 신뢰감을 높이며 이는 대화와 관계의 시작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도 따뜻한 인사와 미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어서 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라고 웃으며 맞이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환영 인사와 따뜻한 미소에 큰 위로를 받으며 집을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할머니의 작은 미소와 인사 한마디가 손주들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작은 인사와 미소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미소와 인사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 어르신은 평소 가는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게 인사합니다. 그로 인해 카페 직원들은 어르신을 반갑게 맞이하며 어르신의 방문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건네는 간단한 인사와 미소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서로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첫 만남에서 미소와 인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강조합니다. 미소를 통해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기는 것은 이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첫걸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이후에도 편안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한편 미소와 인사는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인사를 하거나 억지로 웃으려 하지만 상대방은 진심과 아닌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웃을 때는 진심으로 웃어야 한단다. 그래야 상대방도 그 미소를 느낄 수 있어라고 조언하며 진심 어린 미소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미소 짓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미소와 인사는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미소를 건네고 따뜻하게 인사해준 사람을 기억하게 되며 그와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한 어르신은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언제든 다시 뵈어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나눠요 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어르신과의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며 그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소와 인사는 단순한 말이나 표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진심 어린 미소와 인사를 건네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미소와 인사가 효과를 발휘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